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회 3회차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러니까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뭘 보고 뭘 버릴지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저압 옥측 전선로에 목조형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자, 무슨 전선로냐면 옥측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전선로, 옥측 전선로의 시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이 옥측 전선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지물을 이제 세운 다음에 전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공 전선로는 가선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건물의 옆면을 이렇게 까대기 해갖고 전선을 건물과 건물의 뭐예요? 이 옆면으로 이렇게 가선하는 요런 전선로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옥측 전선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먼저 특고와 목측 전선로의 제한 전압은, 목측 전선로는 기본적으로 100kV 이하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의도를 잘 봐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 가능 공사예요. 네, 요 사용 가능 공사는 사실상 뭘 물어봤냐면 옳은 것은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인제 이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보시고,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예요. 공사, 사용 불가능 공사. 이때는 항상 뭘 물어본 거냐면 잘못된 것은, 다음 목축 전설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은, 자,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 가능 공사 또는 옳은 것을 나오면 무조건 합성 수지관 공사를 했다가 정답입니다. 얘는 어떤 경우든 다 되는데, 사용 불가능 공사는 반드시 목조형 조형물이란 언급이 있고요. 이때 금속이나 내지 버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죄다 오답입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이 타입마다, 이 지금 요 건물의 타입마다 좀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 다른데, 합성수지관은 어느 데든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지장이 없고요. 세 번째가, 만약 고압의 경우는 무슨 전선을 쓰냐고 물어보냐면 케이블을 쓰라고 그래요. 예, 요거 물어보고요. 좀 잘 나왔다가 좀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 좀 더 정리해 보면, 네 번째가 400V 이하의 400V 이하의 저압인데 이제 애자공사란대요. 400V 이하의 저압으로서 애자공사 시에 전선 상호 간격을 물어봐요. 한참 또 잘 물어봤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약해졌어요. 0.06m 이상을 이격시켜 주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렇게,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전선이 요렇게 갔을 때 요 전선과 요 전선 상호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저와 목축 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거, 사용 가능 공사 물어보면 무조건 뭘 찍어라? 합성 수지관 공사를 찍으시면 돼. 제가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내용만 기억하면 요와 관련된 문제는 굳이 별도로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다? 예, 3번 되겠습니다. 기억하자. 잘 물어본다. 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82번은 개정된 유형의 문제로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연속성이 많은 문제예요. 자, 보면 직류 750V의 전차 선로에 그 충전부와 차량의 그 충전부죠. 이제 이 차량 간에 뭐가 되냐면, 이제 그 동적 절연 이격거리는 얼마인가.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82번은 지금 최근에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정된 유형으로 잘 물어봐요. 충전부와의 충전부. 지금 그 전차선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충전부와 그다음에 누구냐면 차량 간의 이격거리를 말해요. 충전부와 누구? 차량 간의 이격거리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기억하자. 이게 이제 직류인데요. 지금 잘 물어보는 게
직류는 두 가지 타입이야. 750이 있고요. 1500이 있는데 요 1500은 전압만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때 동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동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대상의 움직이는 부분을 말하고요. 정적이라는 부분은 멈춰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열차를 봤을 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바퀴 부분이 되고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객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직류에서는 동적이든 정적이든 전부 다 25예요. 750에서. 요거는 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얘가 오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류는요. 단상 25,000볼트야. 단상 25,000볼트에 대해서요. 요즘 아이고. 단상 25,000볼트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때는 동일칠 정이칠 기억하셔요. 동일칠 정이칠. 이것도 지금 잘 물어봐요. 네. 물어본다. 그래서 지금 말한 그 이 수치는 밀리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적과 정적 나오는 순간 그냥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동적과 정적을 이렇게 나오면 직류 750은 25다. 교류 25,000볼트는 동일칠, 정이칠 이러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DC는 이제 1,500볼트 하나 더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잘 물어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83번. 개인적으로 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뭐 원하지 않는 문제고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원체 좀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억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는 좀 기억해 볼 만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예, 일단 세모는 치지만 그림에서 L은 어떤 이제 크기로 동작하는 기기의 명칭이네요. 네. 요게 인제 그 첨가통신선에 그 인제 시설되는 보면 이제 이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거기 보면 그림에서 L이죠. 요건 피레기를 말합니다. 지금 보면 그 기기를 기점으로 인제 접지가 잡히죠. 뭐 이완, 이투. 요게 인제 예전에 이제 1종 접지, 2종 접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인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완, 이투는 접지 개념이고요. 이때 L은 뭐가 되냐면 피레기죠. 우리가 피레기를 LA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레기는 어레스타다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L이 피레기라는 거 저는요 이 그림 자체에서 L을 피레기를 기억해 달라는 게 지금 핵심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교류에서 이제 저압 같은 경우에는 1kV죠. 그걸 기억하면 좋아. 이 교류는 1kV 이하가 저압이잖아요. 네. 고걸 기억하면서 피렉 이렇게 찍던가 아니면 L이 피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제 2번, 4번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예. 잘 안 나올 뿐더러 좀 그래요. 네. 또 다른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84번 보겠습니다. 이건 확인만 해 주시는데 다만 이 그림에서 L은 누구다? 피렉이다. 그쵸? 그래도 보기 두 개 날라가지만 문제 우리는 반대 거 찍는 게 문제죠 항상. 자, 84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뭘 쓴다? 철탑이라는 걸 사용했을 때 경관을 물어봤네. 네, 뭘 물어봤다? 지지물의 경관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경관이라는 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뭘 말한다? 거리를 말하죠. 이것도 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류가 있고요. 우리 경관은 표준 경관이라고 그래요. 표준 경관, 표준 경관.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이 있습니다. 이때 표준 경관은 그냥 시가지 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 언급이 없으면 누가 기준이다? 시가지 외가 기준입니다. 자, 지지물로요. 목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A종 지지물이 있고 그다음에 B종 지지물이 있고 그다음에 철탑이 있다. 이때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쓴대요. 이때 경과는 기본적으로 150m, 몇 메다?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만
얘가요, 시가지로 들어오면 목줄은 안 된다.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때 시가지로 들어올 때 2로 나누시면 돼. 그러면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한해서만 저 값을 2로 나누면 75m 이하가 되죠. 자, 그다음 B종 같은 경우에는 250 되겠습니다. 250m 이하. 자,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곱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50m 이하. 자, 철탑의 경우는 600m 되겠습니다. 600m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시가지로 들어오면 요 두 놈 더해서 땡겨.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 이하가 됩니다. 이때 좀 특이 조건이 여기서 하나 붙어요. 간격이 4m 미만이다. 간격이 4m 미만이다. 이런 얘기 붙으면 25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경관이 이쁘게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간격이 4m 미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철탑을 보면 철탑에 이제 이렇게 암이 있죠? 요 칼, 요걸 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요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뭘 쓴대요? 철탑을 쓴대. 어디를 봐도 뭐 시가지란 말이 없네. 그래서 뭐예요? 600.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85번 볼까요? 지중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뭐래요? 지중함이래요. 이때 이 지중함의 크기가 얼마 메타3승 이상이라면 가스를 방산을 하여야 하는 그 방산 장치를 둔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85번은 지중전선로에 시설되는 누구다? 지중함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85번은 지중함의 뭐에?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다. 요것도 세 가지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가 그 안에 고인물이요. 그 안에 고인물이 제거되는 구조일 것이요. 그 안에 고인물이 제거되는 구조일 것인데 그럴싸하게요. 그 안에 물이 고여도 무방하대. 아닙니다. 두 번째가요.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1m 3승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문제야. 지중해 시설되는 그 지중함의 크기가 이제 1m 3승 이상의 것은요. 별도의 가스를 방산하는 장치를 둬라. 이 얘기고요. 세 번째 마지막 별도의 별도의 조명 및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세작이라고 썼네. 세척입니다.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해요.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한데 그럴싸하게 보다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크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85번에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입니다. 네. 이 폭발성 가스에 따른 이제 침입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그 크기가 1m 3승 이상의 것은 별도의 이 가스를 방산할 수 있는 방산장치 해 이런 얘기죠. 자, 86번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버리는 문제예요. 네, 근데 요것도 좀 제가 한번 좀,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릴게. 86번. 파이프라인에 따른 그 발열선의 시설 기준입니다. 우리가 발열선의 시설 기준이거든요. 요 기술 기준에서 지금 그 전에 나왔던 발열선은요, 우리가 전기 온상 장치나 도로의 전열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발열선에서 온도 물어보면 80도 이하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때 지금 보면 3번이 잘못됐는데 발열선의 그 온도는요. 피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90%가 아니라 8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발열선의 온도는 80도 이하이고요. 몇 프로? 80% 이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발열선은 무조건 뭐다? 80이라는 숫자와 연관성이 있네요. 특이하게. 예.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 바라는 거지. 86번은 그게 아니면 그냥 틀리자. 솔직히 뭐 그래요. 예. 개정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8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7번 하면서 뒤에 문제도 좀 이제 이어볼게요. 발전소의 그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주 공기 탱크에 시설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으로 그 범위로 오른 건데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압축 공기 장치 등에 시설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전소나 변전소 또는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압축 공기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규정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ABB를 취급하는 거죠. 공기 압축기. 이때 첫 번째가요. 시험 압력을 물어봐요. 무슨 압력? 시험 압력. 이 압축 공기 장치의 시험 압력을 물어봤을 때 이 시험을 수압으로 하거나 기압으로 하는데 수압으로 하면 그 압력에 1.5배의 수압을 가하고요. 기압은 1.25배의 그 사용 압력의 수압을 가해서 요게 몇 분간? 10분간 견디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10분간 가해서 우리가 어떤 새는 부분이 있거나 터지는 부분이 있어야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요. 공기 탱크예요.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이 공기 탱크는 압축 공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최소 1회 상시 차단 투입이 가능해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압축 공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놈이 뭐예요? 이 컴프레셔란 말이야. 이 컴프레셔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다른 쪽으로 상시 뭐예요? 이 공기 탱크에 이제 압축 공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를 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다 해볼게요. 압력계 여기 사용되는 압력계의 문꿈인데 요놈이 인제 지금 압축 공기에 사용되는 압축 공기 장치에 사용되는 압력계의 눈금은 그 사용 압력의 최소 1.5배에서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최소라고 해야 되나? 1.5배, 3배 이렇게 외우셔도 돼. 1.5배에서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뭐다? 그러니까 뭐다? 압력계를 설치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면 97번은 이걸 물어봤죠. 발전소의 개폐기도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주 공기 장치에 시설하는 뭐다? 압력계의 눈금의 범위로 오른 거. 1.5배에서 몇 배? 최소 1.5배에서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걸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이 문제는.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보면 뒤에 뭐가 있냐면 91번 연료전지 한번 볼게요. 이게 묶어도 돼. 뭐냐면 요거는 새로 개정된 유형의 문제지만 적용적으로 주는 문제라고 봐요.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연료전지에 내압 시험을 해야 돼요. 내압 시험을 하는데 인제 연료전지 설비의 내압 부분 중 최고 사용 압력의 0.1 메가파스칼 이상의 부분은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수압까지 가하여 인제 압력이 안정된 후 최소 10분간을 유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인제 이 누설이 없어야 되는가 인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인제 수압이죠. 지금 문제에서. 예. 우리가 이 기술 기준에서요. 수압 나오면 무조건 1.5배고 기압 나오면 무조건 1.25배야. 네. 이때 항상 우리는 몇 분이다 똑같이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그냥 수압 나오면 몇 분? 몇 배? 1.5배. 기압 나오면 몇 배? 1.25배로서 몇 분? 10분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91번은 새로운 개정된 문제지만 사실 주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네, 푸셔야 돼요. 이거 보면 기압도 여러분들 이제 그 뭐야 1.25배야.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의 수압은 1.5배, 기압은 1.25배. 예, 이렇게 되겠죠. 자, 지워도 되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87번과 80 이제 91번이죠. 요거를 좀 같이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놈들은 10분간 그 시험 압력에 대해서 요거를 견뎌야만 이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88번 보겠습니다. 예, 88번이죠? 예. 자, 옥내 시설하는 그 전선으로서 뭐예요? 나전선의 시설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나전선 시공 가능 공사가 돼요. 시설이라고 같은 얘기인데. 나전선의 시설이 뭐한다? 가능한 경우다. 이게 우리는 원래 원칙적으로요. 옥내에는 나전선의 시설을 뭐한다? 불허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또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거를 보자.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무슨 공사를 하냐면 우리가 애자 공사를 하는 경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버스덕트 공사를 하는 경우고요. 네, 세 번째가 라이팅 덕트 공사. 네 번째가요. 네 번째가 접촉 전선 등을 말해요. 무슨 전선? 접촉 전선 등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접촉 전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차단기에다 전선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이때 이제 부득이하게 뭐예요? 나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런 구간은 뭐예요? 나선을 이제 허용한다 이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전선이 시설이 안 되는 경우죠. 1번 바로 안 되네. 2번 버스 덕트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애자공사 여기 있네. 4번 뭐예요? 접촉 전선. 그렇죠? 답도 없는 경우죠. 이거 사실상. 그래서 아닌 거 정답 1번 되겠네요. 틀리지 말자.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89번 버리는 문제예요. 테마 자체가 흔한 문제의 유형이 아닙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풀어버리는 문제, 그렇죠? 네. 89번 보면 22,900볼트의 그 고압 가공 전선과 조형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 요게 이제 답이 없어요. 요 테마 때문에 22,900볼트인 특고압 가공 전선과 조형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과의 이제 교차인데요. 이때 이격거리인데 전선은 케이블이에요. 예, 테마로 보자면 요거는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뭐가 되냐면 교차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요 보면 조형물의 그 인제 이 조형물이 아닌 그 어떤 부분과 인제 이 교차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설물과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1m예요. 근데 이게 다만 인제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0.5 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좀 버려 주셨으면 좋겠어. 아예 저는 좀 이 문제는 기억도 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그냥 버려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또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버립니다. 버리자. 예. 뭐 이제 뭐 다른 시설물 조형물의 그 인제 상부 조형제인데 그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 이외의 부분에 인제 또는 조형물 이외의 시설물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말도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자 버려. 자 90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죠. 예.
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전하는 그 수용가에 인제 인입구에 시설하는 피래기의 접지공사에 있어서 그 접지선의 피래기 접지공사의 것이 전용의 것이면 접지 저항은 얼마까지 인제 허용이 되네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문제 보면 다른 문제는 이렇게 그 위에 보면 그런 뭐 이렇게 "언제 나왔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요 문제만 희한하게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그래서 '이상한가.' 했는데 보니까 보면 그쵸? 여러분들 보면 90번 위에만 요 내용이 있죠? 네. 그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 다 꼭 잡아라." 이런 뜻이죠. 네. 자 90 번의 경우는요. 90 번의 경우 피레기에 시설되겠습니다. 피레기. 우리 피레기를 인제 아까 인제 LA라고 했었죠? 요놈은 이제 라이트닝 예. 예 어레스타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뇌에 대해서 기계기고 보호하죠. 이 뇌격시에 뭘 보호한다? 기계기구 보호합니다. 말이 인제 기계기구지요. 사실상 뭘 보호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변압기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좀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가 인제 요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요거 두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시설 장소랑 두 번째가 접지 저항.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시설 장소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요런 건 나중에 이제 실기 문제로도 오지기 때문에 자 반드시 정리하자. 발고갑에 그래서 발이란 모든 발전소나 모든 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에 해당하는 장소는 뭐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고압을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는 가공 전선로와 기중 건설로의 접속점이죠. 그다음에 배는 배전용 변압기, 무슨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에 해당한다면 위보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다. 자, 우리 피레기는 접지 저항이 몇 옴? 1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드물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압의 것으로 지금 이 문제처럼 이제 고압의 것 요까지 가지 마시고요. 우린 요 말에 주목해야 돼. 전용의 것이래요. 고압의 것으로서 전용의 것이라면 30옴 이하가 된다는 거. 요 기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는 90 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예? 되셨죠? 잡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91번 아까 했죠. 그래서 우리 개정된 유형의 문제지만 우리 기술 기준에서 인제 이 문제에서 무조건 수압이다, 기압이다 나오면 똑같아. 수압은 1.5배 10분간, 기압은 1.25배 몇 분간? 10분간이라는 거. 인제 요런 문제 틀리지 말자. 주는 문제니까. 이런 거 주워 먹는 거예요. 자 92번 보겠습니다. 92 번. 지지물의 그 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인제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합하중을 기초로 적용하는 각종 풍합하중에 대한 기준으로 잘못된 거예요. 딱 92 번인데 요거는 무슨 풍합하중이다? 각종 풍합하중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 지지물을 설계할 때 인제 우리가 인제 전선로죠. 지지물이 아니라 전선로를 설계할 때 이렇게 통합하중을 고려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첫 번째 뭐가 있죠? 지지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완금을 부착한 다음에 애자를 장치하고 전선을 가선하죠. 이때 첫 번째가 요 지지물을 설계할 때 통합하중을 고려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지지물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지지물의 종류가 목주냐, 그리고 철주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주가 되냐 이 얘기죠.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일 때 이 통합하중은 우리가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해서 588 파스칼을 고려하는데 이때 조심하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철주나 이제 철근 콘크리트주는 저는요 원형주일 때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애초에 원형주야. 우리나라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요게 적합하고요. 근데 요게 만약에 뭐 사각이다, 뭐 마름모다 이제 바뀌어지거나 원형주 이외에 막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이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주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이렇게 정리했으면 봐. 그러니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철탑도 보면 어, 여러분들 보면 철탑도 1255거든요. 근데 이게 강관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1255인데 기타의 것이면 2157인데 우리나라 지금 철탑을 강관으로 이제 구성된 철탑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전선이죠. 지금 보면 구성재로서 전선도 이놈도 뭐예요? 바람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 전선은 두 가지 타입이죠, 지금. 복도체냐 내지 다도체냐인데요. 이 복도체의 경우는 666 얼마? 666 파스칼을 고려해 계산하고요. 복도체가 아닌 기타 내지 단도체래요. 우리 복도체랑 내지 다도체 이제 이런 놈은 한 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으로 하여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도체 요놈 같은 경우에는 745 파스칼. 그다음에 요놈 그렇죠? 지금 보면 애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세 번째 애자 장치죠. 세 번째 애자 장치가 되는데 요 애자 장치는 1039 파스칼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지금 하나 더 있죠? 요놈 완금 또는 완철이라고 그래요. 완금 내지 완철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1196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지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보면 목주 보면은 588 맞아요. 목주는 애초에 588이야. 맞고요. 2번 원형철주 아까 얘기했잖아. 맞고 3번 그렇지 않죠. 이 철주의 경우 봐봐 이거. 그럼 어떻게 외워 그쵸? 예. 아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이 아닌 기타의 것은 이제 88인데 위에 철주 보셔요. 삼각형 마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쵸? 예, 철탑은 이제 1255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해당치 않는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딸막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아. 그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풀리거나 괴롭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예, 최대한 외우는 내용을 줄여주려고 하지. 93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별표고요. 이거는 이제 그 뭐야 기사실기에서도 좀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개정된 유형의 부분인데 물어봅니다 지금. 이미 그림 문제는 실기에 나왔고요. 이런 건 해야 돼. 93번. 이제 저와 목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이제 전기 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와 목내 전로는 그 저와 목내 전선과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선의 길이가 몇 메타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림도 좀 그려놓고 나서 좀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는 이 그림 나오면 3m 찍자. 자, 요거는 저는 이제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 장치는 분기 보호 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무슨 점? 분기점으로부터 여러분들 3m 몇 메다? 3m 이내 지역에 시설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 우리 전기회로는 메인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인선, 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기회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간선에서 분기해서 분기 보호 장치를 거쳐서 고하에 이르는 회로, 요걸 우리가 분기회로라고 하고요. 이 선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뭐다? 분기 보호 장치죠. 요 분기 보호 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타? 3m 이내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요. 요게 글로도 주어지지만 여러분들 다음 장 보시면 이 그림 있죠? 에이, 우리는 거기 보면 1번 그림은 신경 쓰지 마. 2번 그림이 시험 문제야.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얘기하는데 이 그림 나오면 무조건 몇 메타다? 아, 이제 3m예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2번입니다. 개정된 문제로서요. 지금 오지게 출제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 93번 2번이죠. 예. 요거. 이 그림 나오면 몇 메다? 3m 밀자. 예, 요거 실기에서도 지금 물어봤어요. 네, 이제 항상 보면 지금 한국전기설비규정 국병입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개정된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94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지름 몇 미리 이상의 이제 나경동선을 사용하네요. 가공지선이죠. 가공지선. 가공지선에 뭐가 된다? 시설 되겠습니다. 아, 이제 굵기죠. 그냥 굵기라고 할게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제 지지물은요. 최상단에 가공지선이 설치가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전주가 있으면 요 위에 꼬깔콘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피복이 없는 또 하나의 전선이 들어오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공지선이라고 하죠. 선로에 낙뢰가 직격을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죠. 대신 맞아주는 거죠. 이때 첫 번째가 여기서 고압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다? 흑고압의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굵기를 물어봐요. 고압 가공지선은 최소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쓰고요. 흑고압의 경우는 최소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공지선 아래에 이 전선로의 전압이 고압이면 고압 가공지선, 특고압이면 특고압 가공지선이죠. 요거는요, 이제 문제를 낼 때 요 두 개를 그냥 같이 잘 내요. 그래서 꼭 잡아야 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3번이죠. 해야 된다. 95번은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은 없어요. 아직은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요. 개정된 유형의 문제입니다. 좀 뭐 버리셔도 할 말은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모든 방향성에 따른 이제 가연성 재료와 스포트라이트 이제 빛을 밝히는 놈이죠. 그다음에 프로젝터 역시 이거 우리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와의 최소 이격거리죠. 얘네들도 지금 보면 스포트라이터도 그렇고 빔 프로젝터 얘네들도 뭐예요? 열을 발산하죠. 그럼 이 발생된 이 열에 의해서요. 어떤 가연성 물질과의 화재 우려가 있다 이 얘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최소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들의 용량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실 분들은 스포트라이트나 빔 프로젝터 있죠. 이격거리죠. 이렇게 이제 열에 의한 이격거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좀 지금 말이 특이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차피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로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들의 용량이 100와트 이하라면 요게 0.5m예요. 이게 조금 살짝 머리를 굴리면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고민해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거지 뭐. 300와트 이하죠. 거기 보면. 해설에 한번 보시면. 이 100와트 때 이제 0.5죠. 300와트 이하면 여기서 이제 3배 증가했잖아. 여기다 0.3만 더해. 0.8이죠. 그다음에요. 그다음 거 봐봐. 500이야. 어? 어. 여기다 0 이제 지금 2만 증가한 거죠. 그럼 여기다 0.1을 더해. 1m. 그쵸? 이하가 아니라 이상인데. 이격거리잖아, 이거. 띄워주는 거니까. 그쵸? 그다음에 500을 초과하면 이제 1m 초과하는 건데 아유, 여기까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이게 1번 잘못됐죠. 이렇게 좀 외우면 또 어떨까 고민합니다. 뭐 아니면요 그냥 버리세요 지금은.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96번 보겠습니다.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이 15,000이고요. 그 이제 이상은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그 경우가 아니래요. 네. 자 이것도 조금. 자 96번이죠. 네, 조상 설비 또는 요거를 우리가 지금 기술 기준에서 예, 무효전력 보상장치라고도 하니까 조상설비 또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또는 무효전력 이 조상설비를 다른 말로 무효전력 보상장치라고도 하니까 같이 가자. 이 조상설비가 이제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기계기구죠. 그래서 조상설비 뭐가 된다?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상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는 자동차단 장치, 보호계정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예요. 무슨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이 콘덴서를 커패시턴스라고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로 리액터라고 해요. 이제 페란트 현상 방지하죠. 이 전력용 콘덴서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나요? 전력용 콘덴서나 분로 리액터는 용량에 따른 보호 대상이 똑같습니다. 만약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 kVA 미만이라면 이들은요, 내부 고장이 발생하거나 내지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들의 용량이 15,000kVA 이상이라면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추가적으로 과전압에 대해서까지 보호 조치를 둬라 이런 얘기죠. 보호계정기 설치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두 번째가 조상기예요. 조상기. 공기조상기를 말하고요. 요놈은 15,000 이상부터는 조상기의 용량이 15,000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라 이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전력용 콘덴서고요. 커패시터. 15,000 이상부터죠. 그럼 이때는 내부 고장이랑 과전류, 과전압까지 보호해야 되니까 4번에 보면 절연류의 압력 변화와 같은 이런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자, 97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우지해야 돼요. 자, 97번. 특고압 전선이 도로 또는 횡단보도교, 철도와 제1차 접근하였을 때, 이때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몇 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라고 물어보네요. 이제 97번은 보안공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것도 좀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좀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끝나니까. 몇 번이냐면 이제 97번이죠. 97번 보안공사 되겠습니다. 이 보안공사는 어떤 이제 군사적 그런 개념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좀 더 보안한 공사야. 자,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되겠고요. 보안공사는 첫 번째 저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종 포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포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마지막 제3종 고압 보안공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저압 보안공사 또는 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얘네들을 이제 적용해요를 물어보지 않고요. 그저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최소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고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5mm 이상의 경동선을 씁니다. 자, 이때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죠.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요.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이들이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 2차 접근 상태 3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죠. 제2종 특고압인데 요놈은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요놈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 특고압이라고 하면서 전압에 대해 크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2차 접근 상태로만 주어지면 얘가 기준이에요. 네. 이때 요놈은 추가적으로 목주의 안전율을 물어보는데 요게 2 이상입니다. 2종 특고압은 목주의 안전율이 2다. 저는 이제 답이 안 되는 건 정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35kV 몇 kV 35kV 이하로서 요놈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것도 그냥 특고압이라고 말하면서 특정 언급이 없어요. 수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얘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지물에 따른 경관을 물어봐. 목주 A종이 있고요. B종이 있고 우리가 철탑이 있다. 여기서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자, 지지물로요. 제가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그때 보안공사에서 이제 이 경관은 무조건 100m 이하가 됩니다. 하지만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이들을 시설할 수가 없어요. 자, B종의 경우는 순서대로 150, 150, 그다음에 200, 20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탑은 400 되겠고요.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요거죠, 요거.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나 횡단보도교, 철도와 1차 접근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특고압이면서 아무 말이 없는 1차 접근 상태는 뭐다? 3종 특고압 보안공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자, 지워보면서 말할게요. 98번.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그 전로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 이때 절연저항 측정이 어렵대요. 그때 누설 전류는 최소 몇 미리암페어 이하가 나와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 문제로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요것도 요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건 절연저항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우리 보면 이제 98번. 절연 저항이에요. 전로에 이제 절연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연 저항. 네. 우리가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절연 저항의 도표가 있거든요. 자, 먼저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C 시험 전압. 그 다음에 이제 볼트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 저항 되겠습니다. 우리 절연 저항은 기본적으로 메가옴 단위를 갖죠. 이때 DC 시험 전압은 사실상 뭐가 되냐면 매거의 전압을 말해요.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기를 뭐라고 한다? 매거라고 하죠.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SELV나 그다음에 PELV의 것들이래요. 요거 특별 저압이죠. 특별 저압은 교류는 얼마? 50V, 직류는 120V 이하가 되죠. 이러한 특별 저압이 대상이 되는 것들을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다? DC 시험 전압 얼마? 250V짜리 매거를 써갖고요. 여기서 측정된 절연 저항이
0.5 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 때려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00V 이하예요. 몇 볼트? 500V 이하의 것이라면 500V짜리 매거를 써서 특정한 절연 저항이 1 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 내려란 얘기고요. 500V를 초과하는 저압이에요. 500V를 초과하는 저압에 대해서는 1000V짜리 매거를 써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1 메가옴 이상 나오면 절연물에 그 절연 저항이 뭐래요? 양호하다라고 판정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매거를 쓰려면 차단기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누설전류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단 정전이 곤란하여 뭐가 곤란해?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저항 측정이 어렵대요.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누설전류계로 측정한 그 누설전류 1mA 몇 mA 1mA 이하가 나오면 위 표에 준하지 않는 값이 나오더라도 양호 판정을 내려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실기 문제와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항상 세트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9번이죠. 요거 3상 4선식의 22,900V에 이 중성선 가중접지의 것으로서요.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네요.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좀 안 나오면 좀 섭하죠, 좀. 예. 그만큼 우리 그 기술 기준 부분에서는 뭐다? 이제 빈출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99번은 뭐가 된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끝났어요, 이제.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일단 시험 대상에 그 시험 전압을 몇 분간? 10분간 가하죠. 그래서 이 전압에 대해서 견뎌줘야 돼요. 자, 어디에 가하냐고 물어보면 권선과 대지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하냐고 물어보면 권선과 어디다? 대지간이다. 자, 이거 외우실 때 비접다지 가시는데요. 이, 접, 다, 직 이렇게 기억하자. 여기서 B는 중성점, 이 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점, 접은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칙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그 저항에 따라서 중성점 접지 방식이 다르고요. 이에 따른 일선지락 전류나 건전상 전위 상승이 다릅니다. 자, 뭐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전력공학이니까 자, 우리는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비접지가 기준이고요. 자, 먼저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의 것이래요. 그러면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를 곱한 요 시험 전압을 대상에 10분간 가하는 건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 기준이 있어요. 최저전압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보다 작으면 이 값을 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500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계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500이야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7kV 몇 킬로볼트? 7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1.25배 됩니다. 이때 역시 최저 전압이 존재하고요. 요 최저 전압은 1500V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값보다 작으면 1500이다. 자, 접지식은 전압에 대한 범위를 보지 마시고요. 그저 주어지는 조건만 접지라고 주옵니다. 1.1배. 요것도 최저 전압이 있어요. 최저 전압이 75,000V. 자, 다중접지인데 역시 대상의 전압의 0.92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고요. 무조건 계산전압이 시험전압입니다. 자, 이제 중성점 직접 접지죠. 요것은 170kV, 몇 킬로볼트? 170kV 이하냐, 170kV를 초과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요 놈은 대상의 전압의 이하일 때는 0.72배, 그 다음에 초과일 때는 0.64배로 규정합니다. 둘 다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조건에서는 보면 22,900이라고 했고요. 분명히 조건에서 다중접지라고 했죠. 이 조건에 준하네. 그래서 22,900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0.92배죠, 우리. 그렇죠? 0.92를 하면 요 놈이 21068V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이거 워낙 좀 유명한 숫자죠. 자, 이제 마지막 100번.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그 길이가 몇 메다? 이제 9m인 설계 하중이 얼마다?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할 때 뭐다?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네요. 예. 예. 라스트 문제는 지지물의 매설 깊이네요. 자, 이것도 세 가지 형태로 쪼개지는데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6.8kN 이하의 경우를 말하고요. 요놈은 700kg을 말합니다. 네, 6.8kN 이하, 즉 설계하 중에 6.8kN 이하의 것은요. 첫 번째가 15m 몇 메다? 자신의 길이가 15m 이하라면 그 길이의 최소 얼마? 6분의 1m 이상을 매설해줘라 이거죠. 하지만 두 번째가 15m를 초과한대요. 15m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2.5m 이상 매설해줘라 이거죠. 이거 계산하지 말라 이거죠. 2.5m 이상 매설하는데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이번에는 9.8kN 이하의 것으로서 요거 1000kg입니다. 오케이? 요때는요. 15m 이하일 때는 요 계산한 값에 0.3m를 가산해 주래요. 그러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얼마다? 2.8m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5를 초과하는 타입들은 20까지 있습니다. 16, 17, 18, 19, 20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4.7이에요. 14.72kN 이하가 되고요. 이거 1500kg입니다. 이 이상의 것은 없어요. 이때는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이렇게 6.8 계산한 이 부분에다가 0.5m를 가산해 줍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얼마예요? 3m 되겠네. 여기서 좀 이 특이 조건이 있고요. 단 19,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만 3.2m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게 좀 특이 조건이에요. 요 조건이죠, 요 조건. 요 조건일 때는요, 17에서 20은, 17에서 20은요, 2.8이에요. 요거는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했냐면, 저 조건을 만약에 요 조건에 부합시키면,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제가 정리했던 이 부분이 위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17에서 20만 여기는 따로 별도로 있다. 이게 2.8이다.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요거 완전히 좀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지물의 길이가 9고요. 6.8이네요. 지금 요 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9에다가 6분의 1을 하면 1.5m죠. 이게 이런 얘기죠. 전주의 전체 길이가 지금 뭐예요? 9m죠. 근데 이제 매설 깊이가 최소 얼마가 돼야 된다? 1.5가 돼야 되네. 그럼 여기가 이제 7.5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2번이죠. 여러분들 그 표에 보시면 지금 희한하게 보면
6.8만 보면 16을 초과하고 20 이하에 보면 2.8로 돼 있잖아요. 거지같이. 그렇죠? 이 얘기죠. 16을 초과하고 20 이하는 17에서 2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요렇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드디어 2024년도 뭐예요? 3회까지 온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81번 보셔야 돼요. 82번 개정 문제지만 반드시 보자. 83번 그림을 기억하면서 L이 피렉이라는 거는 알자. 그냥 바로 찍지 말자. 대신 뭐 버려지더라도 할 말 없어요. 84, 85 보자. 86번도 선택인데 발열선은 수치가 전부 80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셔도 좋아요. 87번 하셔야 되고 88, 그 다음에 89번 바로 버리고 90번 여러분들 보시고 91번 보셔야 됩니다. 개정 문제지만 수압 기압 1.5배 기압 1.25배 10분이야. 92번 하셔야 되고요. 93번 꼭 보십시오. 이거 그림이랑. 그 다음 94 보시고요. 95번도 선택인데 이것도 아무튼 좀 제가 기억한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96번 보시고 97, 98, 99, 100번 모두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이제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요 내용들 잘 정리하셔갖고 어느 회차에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전하시는 회차에 잘 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